야구에는 잠시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동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님, 저희 지금 뭐 생각해보니까 거의 8월달 한 달 동안은 못 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7월 말에 그 핸드볼 출장이 잡혀서 크로아티아를 갔다가 네. 4일 7월 29일날 갔다가 8월 14일날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는 또 보름 갔다 오신 거죠? 네. 네. 저도 휴가도 또 지난주로 갔다 와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월달에는 한반도에 며칠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크로아티아는 이제 이 뭐 일로서 출장으로서 이제 다녀오신 거고 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크로아티아는 어떤가요? 지금 댓글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인구 한 2만 한 7천 명, 8천 명 정도 되는 한적한 시골 도시를 갔었는데. 네네. 아마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아시아인을 처음 본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다 막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가지고 조금 뭐지 이거? 그래. 썩 뭐 그렇게 기분 좋은 경험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만 들어도. 인종차별도 좀 당하고. 그러게. 모드리치 외쳤어야죠. 그랬었는데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모드리치, 페리시치 저 누구야? 아우 페리시치. 보그다노비치 이런. 아우 모드리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서튼 감독 얘기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현 기자님 오셨으니까 삼성 얘기 또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이런 이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야구부장님 채널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오승환 선수 뭐 1년 더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 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 삼성이 뭔 깡으로 오승환 은퇴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라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 아니 이게 사실 오승환 후계자, 뭐 제2의 오승환 뭐 이런 얘기들 뭐 무성의도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오승환 선수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선수는 뭐 당연히 안 나왔고 완벽하게 대체를 못하더라도 뭐 필승조 역할을 해줄 선수조차도 지금은 조금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 지금 이 불펜 갖고 오승환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사치. 그쵸.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도기자님 예상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서튼 결국 잘렸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서튼 감독의 이 잦은 사퇴 뭐 혹은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하면 또 뭐 해임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시즌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안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좀 구차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시즌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두 번 골 제대로 터뜨려 뭐 얘기하셨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잦은 사태에 대해 장현봉 지금이면 사실상 경질이죠. 뭐 이런 얘기 망고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잔여 경기 발표 언제 하나요? 또 이제 롯데갈매기 TV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늘 나올걸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이게 지금 오늘도 이렇게 전국에 좀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일산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이게 이따 뭐 경기 시간까지 과연 그칠까 싶은 정도의 비기는 한데 계속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밀리고 이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여기 끝나고 오늘 수원 일정인데 예보가 계속 있더라고요. 밤까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취소가 좀 그만 나야 되는 건 맞는데 뭐 당장은 그죠 사실 당장은 오늘 지나가자. 그러니까 진짜 저도 사실 이쯤 되면은 우치 너무 많아가지고 시즌 끝까지 뭐 어떻게 하나 겨울려고 하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도 이제 저도 이제 프런트에 계신 지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모르겠고 퇴근하자. 일단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자. 야, 저녁 뭐 먹을까? 이런 분위기니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뭐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곳 수원 계속 비 옵니다. 뭐 최근호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삼성 단장 교체 썰은 없나요? 다 먹었다니 뭐 삼성 얘기도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단장 교체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삼성 기준으로 홍준혁 단장은 회사 임원이죠.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는 회사 임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집으로 보내려면 그 윗단의 사장이나 뭐 그 위에서 결제가 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참 시끄러웠던 게 연장 계약 했다더라 26년까지라면 시끄러웠잖아요. 계약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구단 단장한테. 그럼 감독들도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팀 감독도 계약 기간 무조건 채워주는 경우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지금 오늘 얘기할 거잖아요. 네. 한 장이라고 뭐가 달라. 네. 3년 계약하고 나버리고 1년 준다고 그럼 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치. 이게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임원들 하루 만에 모가지 날아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기간 보장 그런 건 몰라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겉으로 혹은 이제 외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실 정도로 야 홍준학 단장 뭐 어떻게 된대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의 그 구멍가게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저희가 그런 분위기라도 조금 감지라도 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위기 감지 없이 조용히 가다가 빵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건 충분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 오승환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하자면 그 불펜 영입 얘기 질문하시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FA 영입 뭐 이런 얘기 있죠. 김재현 선수가 시즌 끝나고 FA가 되고 FA 투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무리 투수들이 뭐 누구든지 뭐 삼성이 당연히 데려올 가능성은 있죠. 네. 뭐 그 정도로 돈 없는 구멍가게는 아니니까 또 삼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불펜 지금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난리가 났죠. 불펜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김재원 선수를 예를 들어 데려왔다. 예를 데려왔다. 그 오승환을 마무리로 쓸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뭐 그러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오승환은 그래 우리 헤어지자 하겠냐고요. 아직까지 뭐 물론 전성기 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뭐 그냥 톡 해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승환 정도 해줄 수 있는 혹은 불펜 투수가 지금 삼성에 얼마나 있느냐. 최상급 8회 세던맨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삼성 불펜 지금 강화해야 되는 것과 이제 오승환 선수 은퇴는 또 이제 별개의 얘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도 뭐 반반이실 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가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으로 은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워크의식이라든지 프로의식은 정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또 하게 됩니다. 기자님 류지혁 BFA 단연계약 얘기는 또 아직이냐는 또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류지혁 선수랑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FA 그 단연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당연히 없죠. 이 팀 온지 이제 한 달 좀 넘은 선수인데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반드시 BFA 계약을 해야 되느냐? 류지혁의 생각이 있을까요? 하긴 지금 주가가 내년 끝나야 FA예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 끝나야 FA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년에 해도 돼요. 하긴 아직 좀 이른 시점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FA를 얼마 앞두지 않은 선수들은 반드시 BFA 단연계약을 해서 눌러앉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FA 선수는 FA를 하고 싶어 하지. 그쵸. BFA 단연계약 요거는 진짜 충분 FA만큼 챙겨주지 않으면 사실은 좀 다 좋은데 BFA 단연계약 다 좋은데 선수 FA를 하고 싶어요. 약간 그게 묘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BFA 단연계약은 계약금이 없잖아요. 그쵸. 맞네. 일시불이 없잖아. 연봉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매년 받는 돈이 커지는 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100억, 150억씩 FA 하는 선수들 보면 계약금 50억, 60억씩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당장 땡겨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목돈으로 집 사고 한다고. 맞네. 집 사고 건물 사고 한다고. 그러니까 총액이 100억이라는 건 같을 값이라도 FA로 계약할 때랑 BFA 단연 계약할 때랑은 이게 조선모사하긴 하지만 한 방에 이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BFA 단연 계약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망해가는데 무슨 뭐 데이빌 로건님 다 먹었다니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뭐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사장님 이호선 그냥 다쳐서 아파서 못 던지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저 구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거 일부러 안 읽는 게 아니고 제가 놓쳤습니다. 이제 흘러 내려가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뭐 부상 때문인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첫 번째 주제 한번 좀 얘기를 나눠 중요하고 큰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프닝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리 서튼 감독이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롯데자이언츠 감독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이 서튼 감독이 구단에서 이제 공식 발표하기로는 27일 KT전이 끝난 뒤 건강을 사유로 사의를 표했다. 구단은 숙고 끝에 서튼 감독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올 시즌까지가 계약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안팎으로 들려오기는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가을 야구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3위 이상을 차지를 해야지만 이제 서튼 감독의 연장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 사퇴라는 그림으로 감독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서튼 감독의 올 시즌 뭐 결정적인 행보 좀 위기를 또 짚어드려야 되겠죠. 지난 6월 말 이른바 또 항명 사태 당시 지도력에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1위까지 찍고 올 시즌은 드디어 다른가 보다. 뭐 FA로 대규모 보강도 있었고 또 뎁스 보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경기 운영 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들과의 이 불화설도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좀 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석연치 않다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그 썰이 돌길래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네. 헛소문 같다. 구단들도 아니라고는 했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건강상의 사유인데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루가 지났는데 바로 그냥 사퇴했다고 보도자료가 날라오더라고. 잠깐만. 그래서 저도 기사 제목에 소문이 사실로라고 썼는데. 네. 글쎄요, 이거 뭐 자녀연봉도 챙겨준다며. 그렇죠. 그럼 자른 거지. 뭐 몇 달도 안 남긴 했습니다만, 그죠? 네. 자른 거고, 뭐 몰라, 뭐 전형적인 뭐 저 한국인들의 그 손님 대접하는 마인드로 아유 그래 가져가시오. 뭐 이렇게 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롯데가 그랬을까 싶긴 하고. 그렇죠. 롯데 구단의 그동안의 그 저걸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경질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점이 좀 묘하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서튼을 싫어하시지만 네.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네. 있는데 그냥 한참 성적이 안 좋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믿고 간다 할 게 아니라 그때 네. 그냥 정리를 해버리든가. 차라리. 네. 아니 뭐 한 30개 남았네요 이제. 그렇죠. 네. 네. 지금 시점에서 무슨 뭐 감독을 바꿔가지고 아니면 아예 대놓고 우리 이제 올해 스톱 우리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스탠스도 없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약간 좀 묘한 시기에 모호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성민규 단장도 오래 지나고 나면 새로운 단장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네. 36경기 남았습니다. 롯데 또 얘기를 하셨고 물론 제가 또 앞서서 사실상 지금 롯데가 시즌이 끝났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서튼 감독 저도 앞서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서튼 감독 이렇게 굳이 가야 될 필요성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못 느끼겠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구단이 끝까지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생각해보면 이제 36경기 남기고 감독 대행 체제로 간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감독 대행이 들어오고 나서 성적 반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지금 롯데자이언츠에게 필요한 거는 뭐 단기적인 성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가을 야구 진출 그 이상을 이제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감독 대행이 이제 이종훈 감독 대행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석 코치로 올라온 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좀 잡음이 있었는데 여전히 뭐 포스트 시즌 진출 희망을 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임차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이종훈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해서 잔여 시즌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 롯데 감독으로 부임했다가 1년 만에 팀을 떠난 바 있고 이제 델파이 기법으로 이제 뽑은 감독이다라는 이제 델동님이었죠. 네, 그 별명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이게 과거 롯데 감독이었다가 다시 대행 자리를 맡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좀 이례적이기는 하네요, 그죠? 이례적인 건 맞아요. 네. 지금 케이스를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감독 대행 이렇게 된 적이 있었나 싶긴 한데 이거는 조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뭐냐면 감독이 보통 그러니까 감독이 그만둘 경우 대체로 수석 코치도 같이 그만두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수석 코치는 감독이랑 거의 한 몸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좀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 서튼 감독을 보좌했던 수석 코치를 구단이 그냥 바꿔버린 케이스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감독이 나가는데 자 있는 수석 코치가 이종훈 수석 코치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종훈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올리기 위해서 뭐
감독 대행으로 놓기 위해서 올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감독이 갔는데 수호코치가 이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묘하게 얽혀갖고 지금 이렇게 꼬였다고 표현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종훈 감독을 위해서 뭐가 벌어진 이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뭐 시즌 끝나고 이종훈 감독이 정식으로 부임한다는 썰도 있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정식 감독 후보라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글쎄요. 될까?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지난 10년 동안 이 감독 잔혹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옥 감독은 경질, 김시진 감독 사퇴, 이종훈 감독 경질, 조원우 감독 경질, 양상문 감독 경질, 허문회 감독 경질, 서튼 감독은 이제 사퇴. 아이고 지금 몇 명이야. 10년 동안 7명의 감독이 거쳐 지나간 사실상 독이 든 성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성배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배는 맞아요. 네, 그쵸.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10개밖에 없는 직업인데 돈을 적게 주나? 그것도 아니고 네. 초봉이 연봉으로 2, 3억씩 주는 회사가 있어요. 어딨어. 맞아. 와, 근데 지금 이 행보를 좀 보시면요. 양상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반 시즌, 뭐 성적 부진으로 한 시즌 반 만에 경질, 성적 부진 2년 만에 사퇴, 뭐 1년 만에 경질.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0년 동안 7명이 거쳐 가려면 당연한 뭐 결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선임 과정에서부터 뭔가 좀 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독이 모든 걸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그동안 연출이 됐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동안 얼만큼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이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팬들이 아무리 구단이 마음에 안 들고 막 너라 그만해라 막 이런 얘기 해도 단 하나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구단주 그죠. 네. 그러니까 롯데는 불과 몇 년 전까지 구단주 대행이라는 분이 좀 소위 말해서 뭐 전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단의 개혁을 많이 하셨던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구단주 입장에서는 뭐 단장이나 감독이나 그냥 내올 때 있는 직원이지. 그렇죠. 못해 야 나가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저 감독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구단 말씀하신 대로 구단 운영 관련해서 뭐 의사소통에 어떤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글쎄요. 이게 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긍정적인 답변이 어렵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뭐가 문제나 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이 안 돼. 그게 제일 답답해요. 지금 단장이 문제인가? 저 위가 문제인가? 감독이 뭐가 문제였을까? 막 혼재된 상태라 이거 막 쉽지 않아 지금. 댓글에 나오네요. 세이님께서 롯데는 총체적 난국이. 어쨌든 지금 오늘 서튼 감독이 이제 자진 사퇴하고 어쨌든 튼복절, 서복절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도 웃으면서 이제 방송을 좀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저는 결국에는 감독을 경질한다라는 건 잘 풀리지 않아서 경질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즌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성민규 단장 체제 혹은 이제 프런트 운영 같은 경우에도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드리는 건 올 시즌에 무려 170억, FA에만 17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현 기자님께서도 과거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뎁스를 보강하기 위해서 타 팀에서 방출된 이 베테랑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에도 꽤나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이제 결제 올려서 또 승인 했다라는 거는 올 시즌 돈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성적 내라라는 이제 의도였는데 결국에는 올 시즌에도 가을 야구 못 갈 것이 유력해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거는 또 누군가 더 추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감독 하나만 옷을 벗겨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낼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롯데 팬들의 영원한 로망을 꼽자면 이제 로이스터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때는 진짜 야구가 재밌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아까 언제부턴가 혼재되는 느낌이 있어. 로이스터처럼 해라. 로이스터처럼 하는 감독과
로이스터 때처럼 하는 감독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뭔 소리냐면 네. 로이스터 감독처럼 노피어로 해서 막 이런 감독이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는 거야. 언제부턴가. 아, 노피어로 하면 성적이 날 것이다. 네, 어느 순간. 그러면 어느 서튼 감독을 데리고 왔을 때 비슷했을걸요 아마. 그럼 로이스터 같이 해줄 거야. 외국인라는 얘기는 감독이었을 뿐. 네, 로이스터 감독처럼 선수들 잘 이끌고 선수들도 으쌰으쌰해서 가서 성적이 날 거야. 그러면 로이스터처럼과 로이스터 때처럼이 한꺼번에 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는 감독들은 국내 감독 뭐 외국인 감독을 다 떠나서 로이스터의 그늘을 이렇게 들여져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아니 근데 로이스터 감독이 있었었던 때가 이제 2008년, 뭐 2009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10년도 더 된 일 아닙니까? 15년 뭐 이렇게 됐죠. 그렇죠. 10년도 더 된 일이고 사실 그동안 이 롯데자이언츠가 성적을 못 냈었던 때가 길기는 길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호성적을 거둔 때가 아예 또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지금 뭐 이제 리스트에서 보이는 이제 양승호 감독 시절에는 그래도 롯데자이언츠가 그래도 좋은 성적 좀 거뒀었잖아요. 뭐 양태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좋은 감독 때도. 그랬는데 과연 지금 롯데자이언츠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바라고 계시는 김태형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감독으로 오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감독이 와서 어떤 단장이 와서 어떻게 바꿀지 뭐 판 깔려봐야 아는 거고. 네. 이제 김태형 감독 얘기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만 김태형 감독이 온다고 롯데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아마 김태형 감독 본인은 감독하고 싶어 할걸요? 네. 현장에서 감독으로 불러주면 당연히 가요. 당연히. 네. 감독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자리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그 두산에서 감독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김태형 감독이 오면 천지가 계획해서 우리 롯데가 우승을 할 거야.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감독의 지도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 뭐 선수단 관리 여러 가지가 모두 이제 감독의 몫이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야구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선수단이 가을 야구로 반드시 감독만 바뀐다고 해서 보장할 수 있는 로스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소 이제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뭐 물론 이제 젊은 유망주 선수들 뭐 2군에서도 많이 담금질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선수들 많이 뽑았지만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잠재력을 아직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이제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감독 하나만 바뀌어서는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게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언제가 중요한 거지. 언제? 금방 안 돼요. 금방. 금방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게 묘한 문제가 뭐냐면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팀이 삼성이잖아요. 네. 왕조 시절 하면서 5년 막 가다가 지금 완전 고꾸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삼성은 유중일 감독이 정규 시즌 5연패에 통합 4연패를 하고 2016년에 9등까지 했던 팀이에요. 같은 감독이. 결국 이게 감독이 문제겠냐는 거지. 몰라요. 선수들이 결국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롯데는 유망주들 많이 모아놨죠. 2000년 이후 출생자가 지금 라인업이 몇 명이에요? 많잖아요. 네, 신인 선수들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빵 터지면 내년도 분명히 가능하죠. 근데 그걸 몰라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 터질지는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십니다.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독이 운영을 잘해가지고 이기는 경기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이 플러스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지만 마이너스를 만드는 건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기서 운영을 이렇게 해서 이제 1승을 날려먹는 건 너무 쉬운 이제 직업이지만 반대로 이제 와 진짜 신묘한 용병술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이기는 뒤집는 그런 경기는 한 시즌에 5경기 나오면 저는 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선수단을 잘 가꾸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유망주를 잘 키우는 것 여러 가지로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산재해 있는 과제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독 얘기하시는 이제 롯데팬 여러분들의 의견에
제가 이제 쉽사리 이제 공감을 못 해드린 부분, 뭐 지금 이제 서튼 감독이 해임이 되고 나서는 뭐 죄송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아쉬운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독 하나만 바뀌어서 달라질 거면 롯데자이언츠 지금 10년 동안 감독 7번 바뀌었습니다. 7명 중에서 1명쯤은 걸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1명도 안 걸린 것은 뭔가 감독에게만 모든 탓을 하고 달라질 거야, 바뀌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은 또 아닐까. 감독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네. 아 참 근데 얼마나 또 답답하시면 네. 왜냐면은 경기 운영하는 게 답답하니까 당연히 충분히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다움네 롯데는 로이스터 시대를 계승하고 보완했어야 하는데 좋았던 걸 점차 없애버린 것이 또 패착이다. 네, 바뀌었어요, 그죠? 네, 2,0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라지만 동기부여, 매니징을 잘 주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죠. KT 이강철 감독처럼 서튼은 그것이 너무나도 취약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 5,000원까지 추가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감독의 메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있는 선수단에게 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 이제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기 운영적인 능력은 마이너스만 아니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서튼 감독 인정합니다. 솔직히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었죠. 자,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감독이 거쳐간 팀이라고 합니다. 감독 대응을 제외하고 서튼 감독을 포함해 총 17명이 감독 지휘봉을 잡고 팀을 이끌었었는데요. 올해가 프로야구 42번째 시즌이니까 한 명당 평균 2.5년밖에 팀을 지휘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의미가 또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롯데자이언츠의 행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돈이 문제인 구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지금 뭐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잘못 쓴 구단 쪽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돈을 잘못 쓰는 구단은 없어요. 그거 다 결과론이잖아요. 얘네 데리고 하는데 못할 거야 라고 돈 쓰는 구단은 없어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 쓰는 거지. 그 돈마저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지. 썼다고 뭐라면 안 되죠.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감독들이 뭐 팬들의 생각은 너무 순둥이 감독들이었다. 다 순둥이는 아니었습니다. 다 순둥이는 아니었고요. 그쵸, 그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정리하자면 선수가 하는 거예요. 야구는. 감독도 다 중요한데 선수가 못하면 천하 명장이 와도 우승 못합니다. 네. 시스템이 엉망인데 감독 모른다. 시스템 참 마법의 단어죠. 시스템이 참 일단 지금 롯데 속사정을 제가 속속 다 알지는 못하니까 대신에 올 시즌 끝나고 꽤 큰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해줄 만큼 해줬고 그랬을 때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누군가 또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는 예상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제 서튼 감독의 자진 사퇴 혹은 이제 뭐 경질 뭐 여러 가지로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또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구단 중에 한 팀이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어떻게 또 다시 팬 여러분들의 돌아선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요거는 뭐 겨울에 이번 시즌 겨울에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 시즌 끝난 거 아니기는 합니다. 보십시다. 지금 롯데자이언츠 16경 아이고 많이 벌어졌군요. 죄송합니다. 기아가 그러니까 지금 5경기 차인데 36경기 남았으니까 여기서 잘하면 또 분위기 바뀌어요. 여기서 잘하면 안 그래요? 마지막 경기 잘하면 기아와 이제 5경기 차이네요. 그죠? 5위인 기아와 5경기 차인데 이거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쉽지 않아 보여도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들 모른다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다 산술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1위하고 2위하고 경기차 이렇게 줄어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롱으로 들렸다면 제가 깊이 진심으로 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댓글 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나오신 감독들을 보니까 다 순둥이구만요. 양상문 감독도 선수들에게 뭐 좀 순했죠. 뭐 HY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누가 좀 강성이었냐? 뭐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양상문 감독님이 순했다고요? 왜 그러세요? 겉으로 보이기에만 좀 그런가? 허문회 감독 안 순했어요. 왜 그러세요?
양성호 감독님 그렇게도 쥐잡듯 잡았는데 무슨 아니야. 그 다 그 손흥이들 아니야. 그렇습니다. 에콜로바님 구단별 셀러리 캡 상한선 개편 가능성 있나요? 이런 질문.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라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셀러리 캡이라는 건 돈을 쓰고 싶은 팀도 결국 못 쓰게 하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당장 뭐 시즌 끝나고 셀러리 캡 날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없애자라는 얘기가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저랑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이랑 날아가면 같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셀러리 캡 이 나라에는 안 많다고 봐. 왜냐면 우리는 그 뭐지 다 목욕에서 돈 타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셀러리 캡이 초과해서 저 사치세를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좀 더 주시면 이게 되겠냐고. 안 되죠. 당연히. 야 이미 많이 쓰는데 뭘 더 쓴다 그래? 뭐 벌금까지 내가면서 쓴다 그래? 야 누가 돈 막 쓰래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셀러리 캡을 처음에 이제 도입하자고 한 팀도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셀캡은 이 나라에는 맞지 않는 구조다. 이게 사실 뭐 자생 스포츠 프로 구단이 이제 자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선수 연봉들은 너무 뛰는데 이거 뭐 좀 하기가 어렵다, 뭐 충당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라면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에서 모든 지원이 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쓰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좀 못 쓰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 용병 이 금액 상한선 요것도 사실 좀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잘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모기업의 의지에 따라 많은 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게 지금 야구단이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용진영 얘기를 하시는데 정용진 구단주가 그냥 예를 들어서 오너가 어느 순간 야구에 대한 관심이 확 식어버리면 그냥 다른 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건 뭐 모든 그 전 세계 모든 프로 구단들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A란 구단주가 마르고 닳도록 끝까지 막 수십억 수백억 수조 써가면서 막 이렇게 진행될 것이냐? 이 사람은 상황도 봐야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 야 일단 기다려봐. 나 이쪽이 바빠. 그러면 관심 못 쓰잖아요? 그럼 또 아사리판 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업이 엄청난 큰 파일을 차지한다. 첫 번째. 모기업의 주인이 야구단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야구단의 성패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 두 개가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그렇죠. 셀캡을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기 뭐야 삼성사랑님 인정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죠. 이런 얘기 주셨는데 가장 크게 또 느끼시지 않을까 또 싶긴 합니다. 지금 롯데는 가을 야구 진출 경험이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초보 감독은 안 된다라는 이제 그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저 부분은 동의해요. 굳이 뭐 지금 시점에서 초보 감독 데려와서 물론 이제 프레시한 무슨 맛은 있겠지만 롯데 선수들 중에 지금 전준호나 안치홍이나 뭐 이런 30대 좀 넘어가서 중반 넘어간 베테랑 선수들 그 선수들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좀 맛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좀 커리어 있는 감독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확 예를 들어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확 굴러가는 것도 필요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또 하기에는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좀 임명이 될, 이 선임이 될 감독은 조금 더 경험이 있는 혹은 이제 가을 야구 진출 경험이 있는 더 나아가서 뭐 한국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뭐 이런 분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거는 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이제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승을 해본 감독과 안 해본 감독은 차이가 난대요. 우리 저 위에 선배 기자들이나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우승해본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력 후보가 뭐 전준호, 조성환, 참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거 뭐 지금 모르는 거니까. 나오는 그 하마설 그 저거 내가 장담하는데 자가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 너무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썰들 뭐 물론 맞는 것들도 진짜 많긴 한데 지금에 와가지고 벌써 시즌 끝나지도 않고 아직 시즌 끝나고 이게 선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선임 이제 과정을 이제 후보군도 추려놓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벌써 후보군을 추렸다고? 롯데라 그래요. 롯데라 그래요. 인기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요거는 좀 약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롯데자이언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겨울에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또 팬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타이거즈 이의리 선수와 산체스 선수가 동반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기아가 이제 산체스 선수 때문에 또다시 골머리를 앓게 되었는데요. 이 팔꿈치 문제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기아의 산체스 선수가 3주간 재활이 필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상 부위를 보니까요. 우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부분 손상 및 충돌 증후군 증상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메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면 요거 이제 UC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타니 선수가 팔꿈치 인대 손상 요거는 뭐 찢어진 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뭐 부분 손상이니까 조금 뭐 다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충돌 증후군 요것도 이제 투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부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3주로 된다고? 저 그 생각이 딱 들던데요. 저도 그랬어요. 네. 이게 어떻게 3주로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두 스포츠 전문 정형외과에서 받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첫 번째 생각인데, 두 번째는 이제 기아는 바꿀 수도 없고 아 그쵸. 얘를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고, 교체가 안 되니까 좀 네. 솔직히 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교체가 안 되니까 그냥 기간을 뭐 아무렇게나 잡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위 자체가 굉장히 또 투수에게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쪽인데 이게 3주 만에 된다고? 그냥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었습니다. 사실 대체로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 넉넉하게 잡아놓고 복귀를 빨리 시켜요. 네. 그래야 이게 좀 민심이 좋아지니까. 빨리 네. 좋아진 것 같거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고 시작하는 편인데 3주? 야, 인대가 손상했는데 3주가 된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따니는 여기 찢어진 상태로 지금 다 계속 치고 있잖아. 아, 그 타자잖아, 근데. 되나? 이게 그래도 혹시 그런가? 뭐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 아, 오탄이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이제 3주 재활을 했는데 오타니 산체스가 3주 지나서 아직 아픈데 그럼 어영부영 시즌 끝나요. 그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뭐 굳이 왜 여기서 수술을 시켜주는 것도 뭐.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 지금 그래서 사실 뭐 시즌 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연봉 자녀연봉 뭐 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크게 뭐 달라질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3주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아는 너무 필요한 상황이에요. 산체스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아프다니까 아이고 잠깐만, 어쨌든 가을까지 간다 치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투수인 것도 그쵸.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구단 설명을 우리가 뭐 일부러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3주 뒤에 돌아와서 뭐 제가 불펜하고 돌아오면 이번 올 시즌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다. 그거 되면 뭐 기아 입장에서 기아 팬들 입장에서 좋은 거고, 네.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아, 외국인 선수 좋은 투수는 계속 나와주는 게 리그 전체로 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즌 막판에 뭐 몇 게임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5강 싸움 하고 있는 상황. 아유 뭐 산체스 와서 3주 쉬고 9월 중순에 들어와서 다시 와. 정말 잘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포스트 시즌에서 복귀 가능하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결국에는 뭐 지금 기다렸다가 가을 야구 때 쓰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산체스 선수가 반드시 지금 기아 입장에서 필요한 선발 투수인 건 맞습니다. 그럼요. 지난 25일이었죠. 하나단에서 7이닝 2피안타 1볼넷 3진 6개 1실점으로 호투를 펼치고 나서 이튿날 갑작스럽게 1군 엔트리에서 말수가 됐는데요. 팔꿈치 쪽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일단 뭐 수술 받을 정도는 아니다. 네. 물론 이거 뭐 사실 뭐 선수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수술 잘 안 하려 그래요.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그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활로 가능하면 모두가 이제 재활로 하고 싶어 하고, 수술이 필요한데 안 만든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다 해요. 근데 굳이 요런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안 하려 그래. 그쵸. 주사 맞아갖고 이렇게 주사 치료 통하고 그 주변 근육 강화해서 가능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산체스 선수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은 산체스의 부상 기아에게 큰 타격인 이유 잔여 경기가 무려 40경기나 남았습니다. 잔여 경기가 가장 많이 남은 그런 구간인데 너무 많아. 이게 사실 우천 취소라도 그동안 좀 많았으면 좀 뜨문뜨문 나오면서 좀 관리도 좀 해주고 혹은 이제 에이스들 좀 자주 투입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남은 경기가 이제 쫙 있어야 되는 더블헤더까지도 사실은 이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명적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산체스 선수가 부상 입기 전에 이의리 선수가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견세 관절 부분에 단순 염증, 뭐 염증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약 먹고 뭐 그러면은 뭐 낫는 거기 때문에 한 차례 선발 로테이션 거르고 이제 열흘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산체스마저 1군에서 또 제외가 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뭐 잔여 경기가 많은 게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데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안 좋죠. 네.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많이 남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6일 다 경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엿새 다 그냥 우리는 정기 시즌 그냥 다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나마 이제 확대 엔트리가 9월 되면 시행이 되니까 이제 5명 정도 더 플러스가 되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들은 생각은 어설프게 불펜 대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불펜 대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투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누굴 갖다 박아놓고 돌려야 돼요. 선발 투수. 정규 시즌 쭉 치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요. 지금 대체 선발 일주일에 2명씩 나와야 되는데 뭐 5위 해봤자 뭐 포스트 시즌 찍먹 광탈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그래도 가을 야구를 바라시는 팬 여러분들께서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기대가 안 된다라는 이제 말을 이제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만약에 빠지면 그 자리도 계속 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위 두산의 0.5경기 차, 그러니까 반 게임 차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계속 치열한 포스트 시즌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식도 사실은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산체스와 이의리 선수가 없는 기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지금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된다. 버텨내야 돼요. 지금 기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동화도 가능성을 보였고 김재열도 퓨처스에서 좋았었기 때문에 누굴 갖다 올리든 어떻게 올리든 기아한테 남은 게 뭐 할 수 있을까? 되겠어?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해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거기는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글이 가고 산체스 3주 뭐 이 2명 빠진 게 너무 크긴 한데 이참에 미래 대비 차원에서 어린 친구를 올려가지고 김건국 뭐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봐야 돼요.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윤영철 관리할 여력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관리를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뭐 5위인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팬들께는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관리 자꾸 말씀하시니까 윤영철 선수 지금 그러니까 아프다는 징후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사지 욕심 멀쩡한데 이 아플까봐 안 쓰는 것만큼 유리한 짓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팬들의 얘기를 들으면 임기영 선수는 이미 다쳐갖고 은퇴한 선수야. 그렇잖아요. 네. 이미 몇 번 다쳐갖고 이제 집에 간 선수 보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작 임기영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 구단에서 관리 잘해줘가지고 잘 쉬고 하고 있는데 너무 팬들 걱정하시는 것도 오히려 선수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임기영을 선발로 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고 불펜도 사실은 조금 그죠? 네. 불펜이라고 뭐 그렇게 뭐 지금 탄탄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영은 지금 롤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과거의 사례를 현재 자꾸 갖다 붙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김윤동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김윤동 선수랑 엄청 친하게 잘 지냈어요. 관리할 수 있으면 당연히 관리하는 게 좋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꽤나 이제 야구를 오래 봐왔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다양한 또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면 관리를 해줘도 부상을 입는 선수는 부상을 입더라고요. 스트라스버그 같은 경우가 또 그랬습니다. 스트라스버그도 팔꿈치 이제 수술
하고 나가지고 이제 결국엔 재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선수도 토미존 수술 받고 나가지고 워싱턴 내셔널스라는 구단은 가을 야구에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였는데 스트라스버그를 쓰지 않았어요. 네. 팔을 아껴준다고. 네. 그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2019년에 한번 화끈하게 불태우고 결국엔 그 이후에 부상 때문에 제대로 못했었는데 네.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제 굴릴 만큼 굴린 뭐 예를 들어서 맥스 쇼저 같은 선수라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그 선수는 와 관리 안 해주냐 이런 얘기 커리어 내내 들었는데 지금 40에 넘어서도 계속 잘 던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선수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관리 그리고 이제 혹사의 이 사실 시대를 지나와가지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스태프 그 다음에 구단 쪽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것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신 그렇게 넉넉히 그냥 막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트레이닝 파트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SSG를 들자면 노경은 고효준 야 노인네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노경은 정도 제외하면 거의 2연투 하면 하루 쉬고 한 번 나가서 30개 이상 던지면 하루 쉬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리들은 다 해주고 있는데 이제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뭐 멀티히딩도 워낙 많았고 그랬죠. 걱정하시는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임기영을 이틀씩 사흘씩 강제로 쉬게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기약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임기영 안 쓰고 지면 그 용납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지면 기분 나쁜 것도 팬이거든. 똑같아 또. 왜 안 써? 어제 쉬었는데 왜 안 쓰냐? 뭐 분명히 말씀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선수 아깝고 내 선수 잘하고 있는 거 다 너무 이제 마음 심적으로 저도 야구 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글쎄요. 우리 애들 그러니까 팬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직계구단 필승조 혹은 불펜 투수들은 다 이제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근데 이게 전 사실 뭐 이 과거의 악습을 끊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코님 말 공감합니다. 결국 기아는 아직도 서정환 감독의 나쁜 관습, 특히 이제 한기주 선수도 있었죠. 그 나쁜 관습을 아직도 못 끊어내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장현식 선수도 그러다가 결국 수술하고 이전에 여러 사례를 본 팬들이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A동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기아가 잘해왔다고 한다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걱정 안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 있잖아. 왜? 야, 너 공부 안 하니? 그래서 저 알아서 잘해요. 근데 성적표 나왔어.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또 알아서 잘 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기아 타이거즈의 모습이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 부상 외에도 이의리 선수도 지금 뭐 아프니까 너무 지난해 많이 던졌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윤영철 선수 너무 관리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기아 타이거즈 앞으로 이 위기, 이 대체 선발들이 어떻게 좀 잘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재미라는 승패 예측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 한화의 경기인데 과연 뭐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 반지 선수고요. 하나의 선발 투수는 이태양 선수입니다. 반지 9승 7패 3.57의 평균 자책점, 하나의 선발 이태양 선수는 2승 무패 2.33의 평균 자책점이네요. 반꿀이죠. 그렇죠. 동반꿀. 저는 의도해서 반꿀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를 보고 이제 보고 하는 진지하게 정말 재미나는 건데 이 점점 갈수록 부담돼. 부담돼요. 뭐 기억하는 사람도 다 없어. 네.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반즈가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해서 반즈가 이제 오늘 또 승리를 또 거둘 것이다. 최근 또 페이스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롯데 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양 선수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좀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아요. 반지도 오늘 경기 승리하면 이제 10승을 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롯데자이언츠 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 경질되면 혹은 이제 감독이 자진 사퇴하면 그 효과도 있어요. 반짝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하나도 너무 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멸망전이라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롯데가 지금 멸망전이야 또 시리즈가
멸망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웃는 팀은 또 어디가 될지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화야 좀 이겨봐라 슬프다 역수아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가 관짝을 들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 과연 몇 경기가 치러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수원을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래나? 아 그러게. 기자님 피셜로 트레이닝 파트 최상위 등급 구단은 어디냐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뭐 관리가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뭐 시설이 좋다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또 증언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시설이야 뭐 저 쓱, 3, D, NC 이쪽은 다 좋죠. SSG, 삼성, NC, 기아. 그리고 저기 뭐야 두산 LG도 2000에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렇죠. 두산 LG. 시설 갖고 뭐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만 있어. 지금 6개 구단 나왔으니까 나머지 4개 구단. 롯데 상동도 기가 막혀요. 롯데도 나왔다. 그러니까 10개 구단이 3개 구단 어디가? 다 똑같이 그 재활 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 지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갖고 수원 저는 저기 뭐야 직업 특성상 어쨌든 가긴 가야 됩니다. 가긴 가야 되고 그 10개 구단이 시설 투자나 뭐 장비 투자에 대해서는 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수가 구단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상급을 이걸 구분 뭐 굳이 저는 그냥 한 팀을 꼽자면 저는 SSG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SSG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선수 관리에 있어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호님 수원 오지 마십시오. 계속 비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업 특성상 가게는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롱현 형님 고맙습니다. 대전야구장 근처 사는 저희 피셔 현재 비 안 오고 있습니다. 현재 흐리기는 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과연 몇 경기나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8월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9월이고. 뭐 했다고 9월이냐? 뭐 했다고 이제 9월이냐. 이제 시즌도 사실은 뭐 가장 많이 남은 팀이 40경기 남았으면은 진짜 많이 또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팬 여러분들께서 내년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을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끝까지 또 저희 브런치와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한번 체크해봐야죠. 1400분 끝까지 시청하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말씀 많이 안 해드려도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네요. 지금 290분께서 눌러주셨는데 혹시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 아직 안 누른 사람 나 아직 안 누르셨어요. 저도 안 눌렀습니다. 근데 뭐 호스트인데 깜짝이야 호스트가 눌러야 되나? 어쨌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제가 한번 방송에서 호통 한번 쳤거든요. 이게 말 안 한다고 여기 안 누를 거면 호통 치는 봤지. 나가라 안 좋으면 나가 이랬는데 안 나가지고 한 200 금방 올라가더만 순식간에 200개 올라가가지고 역시 얘기를 해야 말 안 해도 잘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해야 그렇죠. 오늘도 많이 좀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어제 그거 보고 움찔해서 다시 눌렀잖아요. 그래요? 다시 눌렀어 또. 2번 누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3번째 눌렀잖아. 벌써 눌러주셔야 돼요. 나 안 눌렀나? 이러면서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호통이 없어서 안 눌렀습니다. 메모리아님 또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이렇게 해서 오늘도 50분이나 됐네. 역시 김동현 기자님과 함께하면 시간 가는 모릅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 누구냐 안치홍 의원님과 저희 함께 돌아옵니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어제 유튜브 채널에 안치홍 의원님과 통화 내용 있습니다. 서튼 감독 경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도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도 들러주셔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어제 이제 서튼 감독 경질과 관련해서 안치홍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또 같이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슈퍼챗 아까 뭐 했었지? 까먹었다. 네. 아까 이인호님께서 농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시안 게임 때 박세웅이랑 나균환 차출돼서 이렇게 오이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프로농구도 셀러리캡 도입 이후 외국인 선수 셀러리캡 도입 이후 커리어는 좋은데 부상 잦은 하자 있는 선수들 많아서 문제였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무언가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 시절 얘기를 하자면. 옛날 오리온스 뛰었던 피트 마이클 같은 선수는 여기 올 클래스의 선수가 아니었죠. 얘가 여기 왜 와? 근데 와서 보니까 이래서 왔구나 이런 느낌 그죠? 엄청 잘했잖아요. 네. 한 명으로 그냥 그때 오리온 6강 갔다니까 한 명으로. 그 진짜 옛날이다. 네. 유럽 최상위권 클래스의 선수였으니까 그런 선수가 왔는데 한두 푼 줬겠냐고. 그렇죠. 그때도 오피셜리 얼마 이상 못 준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 돈 받고 왔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캡을 두는 걸 그렇게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돈을
쓸 땐 써야 된다. 돈을 맞춰갖고 선수를 들었을 때 마음에 드는 선수 단 한 놈도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쓸 땐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들긴 들고 물론 그 한편으로 보면 그건 있죠. 지금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150만 달러면 한 10한 7억 정도 17억 되는데 17억 한 10한 8억 돈 되는데 그러면 18억 값을 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는 갸웃하는 선수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우리나라 선수한테 주면 몇 명이 돈을 받을 수 있지 막 빼라고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덮어놓고 막 쓰게 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수 시장은 또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필요하다면 돈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른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 리그 수준 보면 셀러리캡 사라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리그 자체 침체될 것 같아요. 발전도 없어지고 얘기하셨는데 또 그 중에서는 저러니까 저 선수가 저 연봉 받는구나 싶은 선수들도 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대표적으로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래서 150이 여기구나. 혼자서 존재감이 뭐 엄청나구나.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다각도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약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농구랑은 조금 다른 게 농구는 한 명의 비중이 너무 크죠. 맞아. 5명이 뛰는 스포츠잖아요. 야구 한 명 뭐 저기 그 설교수님 썰린저 같은 선수 한 명이면 당연히 우승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야구는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종목이니까. 그래 오탄이랑 트라우도 가을려고 못 보내는데 선발 투수 한 명이 5경기를 연투로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간 비중의 차이는 좀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 길게 좀 방송해봤습니다. 김동현 기자님 또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말이 많아가지고 네. 아니면 저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